촬영 장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핸드폰 갖고 찍겠죠. 근데 보통 다 핸드폰으로 찍어요. 유명한 유튜버들도 핸드폰으로만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게 과목 제가 커리큘럼이 없었는데 한번 제가 어떤 장비를 써서 촬영을 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아서 장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카메라 많이 기본적으로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 근데 핸드폰은 너무 싸구려 핸드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옛날 핸드폰은 해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S 한 20기, 21, 22 이 정도 이상은 넘어가는 거, 근데 폴더 3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는 쓰셔야 그래도 원하는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고 화질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카메라만 갖고 쓰면 특히 야외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테레비에 놓고, 그러니까 테레비에 앉아서 설명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계속 말로만 하는 채널들. 이런 채널들은 카메라하고 산발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같이 농촌 유튜버들, 농촌 크리에이터들은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 카메라만 갖고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짐벌. 자, 이렇게 짐벌이 있으면 센터즈마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파워를 키면 자, 이렇게 자, 제가 움직이면 얘가 천천히 따라오고 이렇게도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움직여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찍을 때. 이게 없으면 너무 얼굴에 인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삼축 여기도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고 여기도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계속 수평을 잡아줘요. 이거 물론 설정을 하면 내 얼굴만도 따라오기도 해요. 이렇게 놓고 내가 눌러서 저 사람 선생님을 딱 찍어 놓으면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 사람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능도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능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하는데 어지럽지가 않아요. 확실히 안 어지러워요. 근데 이 짐벌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짐벌 쓰고 촬영하기가. 그래서 이거로 제가 한 1, 2년 쓰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게 오즈모 포켓 2. 자, 보면 여기에 카메라가 달렸죠. 제가 움직여도 계속 카메라가 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단점이 액정이 너무 조그매. 못 봐. 그래서 요즘 여기다가 카메라부터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으로 찍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감으로. 요거는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오즈모 포켓 3가 나왔어요. 이건 2고 액정이 커졌어요. 액정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탁 옆으로 돌리면 돌려가기도 해. 그래서 오즈모 포켓, 이왕 구입하실 거면 오즈모 포켓 3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지금 저도 저기 뒤에 우리 유튜브 채널 여기 이렇게 저 차에 채워 주셨거든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기술 지원 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저도 똑같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요. 이거 마이크를 사용 안 하면 시끄러워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왜 2개냐면 하나는 수신기고 송신기가 2개예요. 저희는 항상 곁다리로 우리 안에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2개에 하나짜리. 이게 센코. 굉장히 그래도 저가형이면서 성능이 괜찮아요. 싸면서. 이게 한 18만 원쯤 하나요? 그리고 마이크는 항상 이렇게 이 마이크 이렇게 된 거로 커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래야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지. 바람 소리 때문에 이 음성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런 마이크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야 마이크는 이렇게 뒤에가 아예 USB-C 타입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C 타입도 있고 요즘은 이렇게 바꿔 끼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바꿔 끼면 오디오 케이블로도 바꿔 낄 수 있고,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같은 다이렉트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케이스에서 자동 충전이 되고, 이런 거일 경우는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수신기를 바로 끼울 수 있어요. 송신기 2개. 송신기를 이렇게 차고 얘를 끼우면 되고, 이 앞에도 이렇게 된 걸 끼워서 이 바람 소리를 막아주고.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꼭, 야외 마이크는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상에 바람 소리 안 들어가고 찍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채널을 보시다 보면 시끄러 막 그런 소리 저로 나오는 채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 유튜브 하시는 그런 유튜브 초보들 꼭 마이크를 쓰셔야 돼요. 카메라가 또 있다 하나. 카메라를 보통은 이런 카메라 쓰고 그다음에 이런 액션캠 정도를 이제 보통 이제 연예인들 무슨 투어 프로그램들은 다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손에 그런 거예요. 키면 카메라가 이쪽에 있고 모니터 화면도 이쪽에 있고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인스타 360인데 이걸 뒤집을 수 있어요. 빼서 모듈처럼. 그러면 이쪽으로 화면이 되돌아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는 거는 이제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산발에 걸쳐 놓고 하루 종일 막 밭일할 때 빠르게 돌리는 타임랩스 찍을 때 이때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드론이 물론 제가 큰 드론도 물론 있고, 요즘은 큰 드론을 안 쓰고 거의 이 드론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DJI에서 나오는 네오. 요게 좋은 점이 배터리 시간은 한 10몇 분밖에 안 가요. 근데 생동감 있게 영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걸 많이 쓰고 있어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밭작업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거는 Circle, rocket, spotlight, direction track. Medium, direction track. 3, 2, 1. 항상 저를 정면에서 찍고 있어요. 한 사람 촬영자의 몫을 다 해줘요, 얘가. 이거는 농장 전체를 막 높은 데 찍을 때 쓰고, 영상 촬영할 때는 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팅을 바꾸면 10m를 놓게 되면 나보다 조금 높은 데서 나를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밭작업하고 뭐 하는 걸 다 얘가 다 찍고 있어요. 대신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영상만 들어가요. 생각보다 떨림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좋아. 한 번 충전하면 13분 정도 찍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면 그냥 충분히 내 영상에서 기껏 13번을 찍어도 내 영상에 들어가는 시간은 한 1, 2초 아니면 많이 들어가면 10초에서 들어가려나, 아니면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조금 들어가지 이걸 뎁다 이거만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분이라도 충분해요. 자, 여기까지 드론까지 보여드렸고, 요 정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거 다 갖추고 크리에이터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쯤 돼서 구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기초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셔야 영상을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고 찍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MP3 플레이어, MP3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영어의 확장자를 보면 점 앞에 거 이름은 그 파일의 명이고 뒤에 확장자라고 하는데, 그게 MP3라고 돼 있으면 음성 파일이에요. 그거는 음악 파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가 MP4 숫자로 4자. 그거는 영상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그리고 뒤에가 .jpg나 jpg 이렇게 되면 이미지 파일이에요.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컴퓨터를 나중에 이제 다루다 보시면 이제 그 파일만 보면 알 수 있게, 뒤에가 MP4는 영상, MP3는 음성, JPG는 그 다음에 이미지.
요즘 PNG라는 PNG라고 뒤에 쓰는 이미지 파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PNG. 근데 그건 굳이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영상은 MP4, 그 다음에 음성은 MP3, 그 다음에 이미지는 JPG.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율은 보통 우리가 보는 이 화면 비율이 있죠. 이렇게. 이 비율이 지금 16대 9 비율 화면이에요. 16대 9. 옛날에 우리가 보던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 사이즈는 4:3 비율이고 16대 9 영화관 비율. 영화관 요즘도 더 크죠. 영화관 길이로 더 긴데 요 흔히 모든 컴퓨터라든지 모든 기본의 핵심은 16대 9 파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비율도 많이 사용을 해요. 9대 16.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세로 화면이다, 가로 화면이다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캡컷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비율을 9대 10을 할 거냐, 16대 9를 할 거냐에 따라서 16대 9로 작업을 하면 가로 화면이 되는 거고 9대 16으로 작업을 하면 세로 화면이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비율에 따라서. 해상도는 보통 여기서 HD라고 그러는데 가로가 1280에 720 어렵죠? 이건 SD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SD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왜 이걸 알려드렸냐면 꼭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크기만 알고 계시면 돼요. 크기만. 그 다음에 FHD 1290에 1080. 지금 보통 이 숫자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쪽 얘기는 잘 안 하고 이걸 갖고 판단을 해요. 480이냐, 720이냐, 1080이냐, 1440이냐. 보통 유튜브에서 보통 하는 크기는 이 풀 HD 화면을 즐겨 사용을 해요. 요거 1080 사이즈, 1080에 1920. 요걸 거꾸로 놓으면 세로로 놓으면 이제 그 쇼츠가 되는 거고 가로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걸 써요. 1440에 2560 이걸 촬영을 해요. 조금 아까 같이 쓰는 제 드론은 어떤 거로 촬영을 했냐면 이거로 촬영했어요. 네, 4K로 촬영을 했어요. 4K를 촬영하면 좋은 점이 뭐냐? 어떤 사진을 봤을 때 확대를 하면 안 깨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찍은 거를 좁게 찍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대를 해도 이거로 찍어서 찍은 거나 이거로 써서 이만큼 확대를 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로 찍는데 영상이 확실히 깔끔한 정도는 4K로 찍어야 깔끔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어. 메모리 용량하고 그 CPU 용량이 엄청 잡아먹어서 플레이 하나만 있으면 뚝뚝뚝뚝 끊겨 나오거든요. 웬만한 컴퓨터 갖고는 편집을 못해. 보통 컴퓨터. 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이 2K예요. 2K 요거 정도. QHD 정도 쓰는 게 제 컴퓨터로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쓰나 요거 쓰나 이거 쓰나 스마트폰으로 볼 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4K 큰 텔레비전에 내 영상을 띄워서 볼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볼 때는 물론 좋겠죠. 크게 한 게 깨끗하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색감도 좋은데 한데 스마트폰에선 얘나 차이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차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하로 떨어뜨리면 안 돼. 무조건 1800, 1080. 1080 최소 단위에 1080이.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핸드폰 여시고 핸드폰 열어보세요. 카메라에 켜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카메라 설정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해상도가? 일단 카메라를 열어보세요. 카메라에 그냥 열어보시면 거의 다 핸드폰이 좀 FHD 2340에 1080이요. 지금 아까 보시면 233은 저기 2K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한 해상도로 맞춰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최소한 FHD 이상은 놓으셔야 돼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동영상을 사진에 놓고 하시니까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이쪽에. 네? 그쵸. 동영상에 놓고 여기를 FHD에 60프레임. 이 프레임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찍히거든요, 60프레임이.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아까 제가 60프레임 얘기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1초에 이미지를 60장을 찍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를 60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는 24프레임이었어요.
24프레임 영화, 극장에서 사용된 영화 1초에 커트가 24번이 움직이면서 사람 눈을 현혹시켜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방식이 24프레임이었고 보통 텔레비전 영상이 지금 하고 있는 텔레비전은 30프레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보는 방송의 텔레비전에서 보는 건 30프레임. 근데 60프레임을 왜 찍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영상을 빨리 돌거나 천천히 돌리거나 할 때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내가 이렇게 가던 걸 막 이렇게 빨리 돌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느리게 하고 수도 있고 이렇게 느리게 돌렸을 때 60프레임으로 찍으면 1초에 60번을 찍어 놓으면 늘려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30프레임보다는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보여요,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팅 값을 보통 FHD에 60으로 하자. 처음에 촬영은. 이제 촬영 잘 하시고 영상이 좀 퀄리티 높아지시면 조금씩 높여드리는데 이거는 놔두고 요거를 좀 높여가시면 돼. 2K로 갈 거냐? 아니면 4K로 갈 거냐? 아니면 8K로 갈 거냐? 8K로 가시면 편집 포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8K로 할 수 있는, 8K 편집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주셔야 8K를 편집할 거예요. 4K만 해더라도 지금은 200만 원 정도 주셔야 컴퓨터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고 보통 정도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2K 정도가 2K가 그러니까 요 정도로 찍는 게, 요 정도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그래도 적당하게 쓸 수 있고 아까 같은 경우는 드론은 4K에 30프레임을 찍어도 그거는 갖고 와가지고 그거만 재가공 빨리 해서 끌어다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팅 값을 바뀌더라도 알아두셨다가 그 영상은 FHD에 60프레임으로 찍는다.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영상이 딱 뜨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썸네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나의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동그란 썸네일도 있고 근데 영상이 올라갔을 때 영상이 쫙 내 스마트폰에 펼쳐져서 보여주는 게 썸네일이란 말이에요. 그 썸네일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 안에 내용을 사람들이 안 봤는데 내 영상을 컨택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의 색감 아니면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을 표현해줘야 이 사람들이 나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를 내보내요. 그 썸네일에 나를 노출을 시켜줘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클릭하는 게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있는 걸 사람들이 선호해서 눌러요. 근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하고 이걸 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지.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거.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썸네일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 되게 중요해요. 텍스트를 너무 길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추세는 텍스트를 좀 짧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것도 맨날 유행이 돌거든요. 그리고 크게 영상에 막 반 이상을 막 텍스트로 촥 요즘 영상들 그 추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영상들 쭉 보시면 막 텍스트가 되게 커요. 크고 막 빵빵 들어가 있어. 텍스트들이 그림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크게 텍스트들이 푹푹 들어가 있어. 짧고 단순 명료하면서 크게 눈에 확 띄게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마켓에 보면 노란 색깔의 검정, 빨간 색깔의 되게 촌스러운 세일. 근데 그게 멀리서 봤을 때 딱 보이잖아요. 멋이 아닌 거야. 썸네일은 멋보다는 내가 클릭이 가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좀 촌스러운 색깔도 괜찮은데 좀 강렬한 색깔. 그리고 이렇게 또 멀리 봤을 때 5개의 썸네일이 떴다 그랬을 때 그래도 촌스러워도 눈에 이렇게 같은 색깔들을 쭉 놨을 때 딱 들어오게 하는 색깔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밋밋하고 흐릿하고 이런 영상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를 되게 높여요. 그래서 강렬하고 대비를 맞춰. 그래서 노란 색깔은 더 노랗게, 빨간 색깔은 더 센 노랗게,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더 빨갛게. 그래서 남이 봤을 때 내 그림이 지나칠 정도로 콘트라스트가 높지만 그래도 그게 더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썸네일을 만들 때 색상은 너무 희밋한 색깔 주지 말고 진한 색상을 줘야 된다. 이래야 그나마 선택될 확률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릭을 써서 여기 테두리를 집어넣어요. 이미지에다가. 그래서 남들 보면
내 영상만 테두리가 돼 있어. 그런 이제 트릭을, 자기만의 트릭을 갖고 있어 이제 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정말 매달린 심적으로 한 번 더 누르라고 저는 테두리를 집어넣어요. 영상에, 썸네일에다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근데 딴 얘기하면 안 돼. 정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대신 아리까리하게 하는 건 괜찮아. 딱 그 얘기를 안 해도.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하면은 이게 반감이라는 걸 사거든요. 사람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래서 들어갔을 때 반감 사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걸 해야 돼요. 자, 여기 후킹이라고 제가 해놨죠. 후킹이 낚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끌고 이렇게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썸네일을 갖고 확 눈을 끌었으면 그 다음에 제목에서 낚시질을 해야 돼요. 낚시질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클릭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기술들을 총동원 시켜야 되는 거, 사람 심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명확한데 대신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그거여야 돼. 최소한 그 언저리에 있어야 돼. 근데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나오면서 그 채널은 다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떨어지지, 비호감도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틀리는데 그래도 들어가니까 그게 내용이네 하면 그게 언제 내가 뭘 보고 들어왔는지 잊어먹어. 사람들이 그 금붕어가 낚시해서 내가 이걸 물었는데 물고 딱 들어갔는데 아예 아팠는데 근데 내가 뭘 물었는지 기억 안 나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글을 보고 들어왔는지는 잊어먹어. 그게 맞으면. 다 그렇게 경험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서 내가 무슨 제목 보고 들어갔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긴 봤을 텐데 그거 보고 뇌에 작용을 해서 그걸 눌렀는데 그게 뭔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기를 쳐도 되는데 너무 심한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성을 좀 자극해주는 글씨들이 좋아요. 문구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충격적인 이런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비밀, 대박, 진짜? 이런 단어를 주면 사람들이 호감이 있어 하고 클릭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유튜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제목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틱톡에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 쓸 때 블로그 제목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제목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툴에 의해서 제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졸립진 않으시죠? 그리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게 다 제가 하는 거는 피와 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유튜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시는 모든 SNS에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음, 질문 형식으로 글을 써라. 왜 이렇게 할까? 뭐뭐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특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도 질문 형식을 주면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해라.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써요. 얼마면 할 수 있는. 이번에 제목에도 300만 원짜리를 3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글자를 집어넣는데 숫자를 집어넣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베스트 50, 베스트 10 이런 것 단어들 되게 좋아해요. 클릭이 굉장히 잘 일어나.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 신뢰도를 뭐뭐 하는 5가지 방법. 이거 무조건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실수라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정적인 단어를 해결하는 걸 뒤에다 더 주면 더 좋아요. 뭐뭐 하는 실수,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과 긍정을 넣어주는 식의 문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웬만하면 꼭 들어가는 게 좋다. 제목을 쓸 때. 물음 형식도 좋고. 다음에 키워드 최적화. 내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관련 키워드들이 되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유튜브가 검색을 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AI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우리 검색어랑 맞춰주잖아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데 이 키워드만 쭉 나열해 버려갖고는 유튜브가 조사나 토시가 안 들어가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지. 얘가 그냥 나열했구나. 내가 이 제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얘가 그냥 나열했구나를 느끼면 클릭률이 이 노출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이 되게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넣는데 관련 키워드들을 넣으면서 이것들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관련 키워드들을 꽤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관련 키워드들을 쭉 나열하는 건 해시태그잖아요.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게끔 뭐뭐와 뭐뭐에서 뭐뭐인데 뭐뭐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뜻이지. 그렇게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SEO 최적화라고 해요. 최적화가 구글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글에서는. 이 모든 검색의 기준은 SEO 최적화로다가 하게 돼 있는데 SEO 최적화는 키워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시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 앞에 들어가는 메타 태그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영상의 상세 정보에 쭉 표현이 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기가 솔직히 버겁잖아요. 그래서 AI를 쓰는 거예요. AI를 써서 나의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SEO를 최적화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번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굴 나오는 게 싫어서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게 맞으시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누가 했지? 목소리만 나오면 좋겠다고. 클로바 더빙이라는 것이에요. 클로바 더빙이라는 사이트인데 한 달에 20분까지는 자기가 더빙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음성 파일 20분이 되게 길거든요. 어차피 다 쪼각쪼각 들어갈 거고 뭐 나레이션 부분에 한 20초, 30초 들어갈 것 같으면은 굳이 유료 안 써도 한 달에 20분. 그러다가 네이버 아이디 다른 사람들과 2개만 더 갖고 있으면 그냥 돌려버리면 20분 하면 1시간짜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클로바 더빙이에요. 클로바 더빙이라는 사이트니까 이거는 좀 저장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스마트 정보화. 지금 이 표현을 이제 디테일하게 선택하고 들어가면 빠르게 할 수 있고 느리게 할 수 있고 높게 낮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스마트 정보 확보가 수업을.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이제 내 즐겨찾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즐겨찾기 7명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음성을 찾으면 즐겨찾기 여기 이 즐겨찾기 7개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시키면 그다음에 오른쪽에 다운로드 누르면 mp3 파일로 저장. 이렇게 그냥 mp3 파일로 다운됐으니까 영상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짧게 만들어가지고 다 다운받아서 적당한 곳에 갖다 배치만 하면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영상은 내가 마음대로 찍어놓고 원하는 목소리.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AI 목소리인가 다 이게 알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릴스나 지금 쇼츠에 빨리빨리 뜨는 동영상들 보면 이제 AI 목소리 많이 사용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목소리들이 있어. 다 그 똑같이 쓰는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해서 내 목소리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목소리 안 좋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음번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 거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 캡컷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르쳐드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고 스마트폰을 잠깐 간단하게 해보고 일단 PC 버전 먼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저는 여태까지 한 6년 정도를 소니에서 나오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했었어요. 그 전에 잠깐 프리미어 썼는데 저는 좀 약간 이제 직관적인 걸 좋아해서 그 아이콘이 직관적으로 생긴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써보니까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영상, 음성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영상 짝, 음성 짝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엄청 좋긴 한데 인코딩을 한번 누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인코딩 시간이.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제가 캡컷으로 넘어왔어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얘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인코딩 속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 쇼츠 같은 경우는 쇼츠 그냥 이렇게 인코딩 내보내기 딱 하기 전에 그 설정 사항 체크하고 하는 동안 이미 자기가 먼저 인코딩을 돌리고 있어. 그리고 인코딩하는 옵션도 단순해. 딱 그냥 SNS에 올릴 정도의 옵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자막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되게 빠르고 편해요. 대신 프로를 가입하는 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프로를 가입하면은 한 달에 내가 영상 만드는 게 10개 이상 된다 싶으면 프로가 한 6천 원 정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빠져나가는 거로. 프로를 가입하는 게 좋은 게 다양한 이펙트들이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여기 프로라고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이 프로들은 다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정식 버전 구독을 해야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프로를 가입하는 거는 처음에는 권장하지 않고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좀 영상을 많이 만들고 할 때는 이제 프로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도 얼마 비싸지도 않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AI를 설명하는 중이었으니까 얘를 누르고 텍스트 누르고 자동 캡션 누르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아내가 하는 발음은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쓰는 것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인식을. 밑에 자막이 좀 자막을 좀 확대할게요. 좀 키우고 금방 제가 자막을 레버가 있어. 레버 돌릴 수 있어요. 빨리거나 천천히하거나. 근데 이거 타고 빨리 달리게. 자막 안 쳤거든요. 손에 나중에 자막을 이제 그 맞춤법 틀린 거는 캡션 가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수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텍스트로 뿌려줘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이게 지워진 거야. 옛날에 이걸 다 자막 손을 쳐서 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AI한테 캡컷 내에 들어있는 AI한테 자동 캡션 눌러주면 영상에 있는 자막을 쫙 달아줘요. 필요 없는 자막 지워주고 필요 있는 자막 좀 더 재미있게 이제 폰트 바꿔주고 하기만 하면 자막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캡컷 작업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보내기 했을 때도 되게 빠르게 이건 작업이 돼요. 내보내기 누르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자, 이렇게 됐고 캡컷이 지금 실행되는 상태까지는 돼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실행시키고 물어보던데 무슨 버전, 무슨 뭐 목적이 뭐냐 막 물어보던데 그냥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캡컷을 들어가시면 카메라로 찍어서 아까 됐다. 이렇게 캡컷 들어가는 화면이 나오죠? 편집을 누르셔야 저 그림이 나와요. 캡컷에서는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이미지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새 프로젝트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새 프로젝트 누르니까 근데 앨범에 있는 동영상들이 쫙 나오죠? 나오죠? 자, 동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동영상 2개만 선택할게요. 여기. 네. 여기 왼쪽 동영상이어야 돼. 사진 말고 동영상. 여기서 2개만 찍을게요. 자, 여기 요걸 누르시면 돼요. 1번, 2번 나왔죠? 이렇게 2개만 찍을게요. 네. 다 그리고 추가 누르세요. 여기 추가. 추가하기 여기. 그러면 요게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움직이다 보면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표시 나오면 요 앞에 거하고 두 번째 거 파워로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려지는데 이 먼저 거 파일 2개 갖고 왔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은 이렇게 요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찍으면 색깔이 바뀌죠. 한번 앞에 거 찍어보, 영상을 찍어, 타임라인에 있는 얘를 타임라인에 있는 얘를 손으로 딱 찍으면 이렇게 돼. 색깔이 아래 위로 박스가 쳐져요. 박스 생겼죠?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생겼어요. 자, 이 사이즈를 줄이거나 자를 거예요, 지금. 근데 줄이는 방법은 얘를 잡아서 가도 줄여지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조그매가지고 손으로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적당한 위치 아무 데나 놓으시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보여요? 분할이라고? 분할을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파일이 얘하고 얘를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자, 앞에 걸 이제 뒤에 걸 지울 거예요. 얘 선택돼 있죠. 이렇게 뒤에 게 눌러져 있잖아. 색깔이 여기는 색깔이 사각형이 없는데 얘는 사각형이 있죠. 박스가 이 상태에서 삭제. 삭제? 요거 삭제하면 뜨고 있게 되는 그러면 지금 잘라낸 면이 없어지고 다시 붙었어요. 앞뒤가. 얘를 누르면 플레이 되고 다시 누르면 얘를 다시 누르면 스트 쓰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순서를 바꾸고 싶어. 자, 이거를 내 손 잘 보세요. 이렇게 쪼이면 애들이 조그마져요. 조그매졌죠? 이거는 파일이 길이가 줄어든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작아진 거예요. 얘를 찝어서 손으로 꼭 눌러, 얘를. 자, 얘를 꼭 눌러, 얘를 누를 거예요. 손으로 내가 꼭 눌렀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영상에 내가 원하는 그 영상을 앞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되셨죠? 이렇게 편집을 간단하게 아주 X표 누르면 다시 빠져나오죠? 다시 빠져나오세요. 다시 첫 화면 됐죠, 이제? 자, 얘는 내가 하던 거를 캣컷은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내가 지우지 않는 한. 대신 중요한 게 뭐냐? 대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앨범에서 이 영상을 지우잖아요. 이 안에 썼던 클립들 있죠. 내가 썼던 클립. 그 영상 정리한다고 지워버리면 얘는 살아있는데 그 영상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냥 X로 표시돼요. 편집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다시 수정을 못해. 원본이 없어지면 안 돼. 나중에 완전히 이제 끝났으면 그때는 지우셔도 되는데 그 전에 영상에 있는 내 갤러리에 있는 그 동영상을 지우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영상을 가져올 때 자, 캣컷은 영상을 자기가 불러올 때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가로 영상일 수도 있고 세로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로 영상을 먼저 1번으로 불러오고 세로 영상을 불러오면 얘는 그 도화지를 가로로 생각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세로 영상이 있고 가로 영상인 걸 따로따로 같은 도화지에 불러왔을 때 세로 영상을 1번으로 주고 가로 영상을 2번으로 주면 세로 영상으로 이따시만 이렇게 세로가 나오고 가로는 가운데 이렇게 걸쳐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가로를 먼저 불러오면 가로 화면에 가로는 꽉 차는데 그 다음 세로 화면은 요만하게 나와요. 기준점을 첫 번째 걸 기준점으로 잡아요. 자기가 불러올 때 첫 번째 영상을. 자, 이 상태에서 맨 아래 이것도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맨 오른쪽 끝에 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가면 가로 세로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가로 세로 배율 걔를 누를게요. 눌러요. 자, 눌렀죠? 자, 누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밑에 다 여기까지 나왔죠? 다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율에 대해서 아까 제가 2교시에 말씀드렸거든요. 배율 9대16 있고 4-3이 있고 3-4가 있고 1대1이 있고 16대9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가로 화면이고 이건 세로 화면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가로 화면을 세로 화면으로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배율을. 자, 얘를 9대16을 누르세요. 원래는 이 모양 이렇게 좀 흐릿해서 그런데 요만하게 된 그림에 이게 16대9가 아니고 9대16으로 하니까 이만큼 작아졌죠. 작아지면서 중간에 걸렸죠. 그럼 이제 두 손가락을 이용할 거예요. 두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얘를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벌릴 거예요. 예. 벌리면 쭉 커져요. 그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쵸? 하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 녹금이 떴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생겼다 안 생겼다 하죠. 이게 센터가 맞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가운데라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해되셨어요? 얘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를 돌릴 일은 없어요. 이게 0이라고 숫자 나오면 마이너스 1, 0이죠. 0이 똑바로 된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약간 오른쪽 치우친 거고 이게 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찍은 가로 영상을 쇼츠나 릴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한 수업은 자르고 지우고 영상 순서 바꾸고 가로 갖다 세로로 만들고 세로 갖다 가로로 만들고 거기까지 배웠어요. 그쵸? 거기까지 하실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이 장면, 이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가로, 세로 배율을 바꾸는 것도 배웠지만 영상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그쵸? 이만한 조그만 영상을 크게 키우고 큰 영상을 줄이고 거기까지 배우신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가로 영상 하나 아무거나 불러오세요. 텍스트라고 보이시죠? 텍스트 누르세요. 누르셨죠? 텍스트 추가 누르세요. 거기다가 텍스트 쓸게요. 농민대학이라고. 농업인대학. 미안요. 그렇게 길거 쓰면 나면 힘들으니까 적게 쓸게요. 농업인대학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 끌골 보이시죠? 끌골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라 언어가 나오는데 한국어. 그치, 한국어 나왔죠? 이 프로 있는 건 못 쓰는 거예요. 프로는 월간 돈 결제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 말고 다른 파일에서 저는 코드라 볼드체 이거 쓸게요. 그럼 글자체가 바뀌었죠? 바뀌셨나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죠? 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로. 그러면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요거 V자 표시 누르면 적용이 돼요. 이렇게 글씨가 나오거든요. 얘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작아지고 커져요. 그리고 자리도 바뀌고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다시 편집할 수 있는 자리로 와요. 그래서 텍스트를 바꾼다든지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자,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자막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하시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 화면에서 텍스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거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보이세요? 스티커? 응. 텍스트 입력 말고 텍스트 추가 옆에 스티커. 네. 스티커 나오면은 막 그림들이 이제 예쁜 그림들이 막 있어요. 이 중에 프로 없는 거 아무거나 하나 찍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서 적용시키세요. 그러면 플레이 시켜볼게요. 스티커가 적용됐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스티커 이미지 스티커 집어넣어서 보셨나요?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농업인 대학이라는 게 너무 텍스트가, 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지워지잖아요. 너무 짧잖아. 그쵸? 그럴 때는 얘를 딱 집어서, 얘를 찍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끝까지 찍어서 좀 오래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럼 끝에 선에다가 맞춰주면 돼. 딱 끝에 선에 맞춰주면 끝에까지 계속 농업인 대학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올게요. 처음 상태로. 예? 금방 배웠네, 금방. 예. 자, 이제 처음 상태로 올게요. 이 상태에서 자, 맨 앞에 편집 상태, 맨 처음 상태에서 여기 오디오 보이거든요. 오디오를 누르세요. 그리고 사운드를 누르세요. 사운드. 오디오를 누르고. 그러면 여기 음악들이 쭉 나오거든요. 프로 사용하면 안 되고, 프로 말고 뭐 자, 마음에 드시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플레이 시켜보세요. 음악이 확실히 영상이 살아나죠? 음악이 들어가니까. 주의할 부분, 제 맨 뒤로 넘어가면 봐보세요. 자, 영상 끝은 여긴데 음악 끝은 더 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영상 끝에다가 화살 이렇게 맞춰놓고 요 선을 맞췄죠?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영상 끝에 맞춰놓고 얘를 한번 딱 찍어서 얘를 찍어서 이게 박스 표시가 되게끔 만들고, 박스 표시 됐죠? 하얗게. 그 다음에 여기 분할 보이세요? 분할 누르고, 그러면 두 개로 나눠졌죠? 뒤에 거를 삭제. 여기 끝에가 삭제 누르기, 삭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딱 삭제가 되면서 딱 끝선이 맞겠죠? 일단은 내가 더 이상 뭘 가르쳐 드리면 흡수 못 하세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왜냐면 여기서 어떤지 뭐 제가 이펙트 넣는 거, 뭐 재밌게 하는 거, 장면 전환 이런 거 해드려도 집에서 다 잊어먹으셔. 일단 이게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단은 영상 10초짜리, 20초짜리 만드실 수 있거든요. 더 필요하시면 공부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영상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니죠. 이 상태는 편집 상태예요. 그래서 남이 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남이 보게 하려면 맨 위에 내보내기를 눌러야 돼. 그러면 여기에 품질이라고 나오죠. 품질. 1080p 할 건지 선택해 주. 저는 2K, 2K까지 잡아주고, 프레임은 60프레임으로 잡아주고. 됐어요? 2K 60프레임, 여기는 추천 하고 완료 누르고, 그럼 여기에 내 장치의 저장 있죠? 장치의 저장을 딱 눌러요. 자,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다 빠져나가세요. 완전히 다 빠져나가시고 갤러리로 가세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집에 가셔서 연습을 좀 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2주 동안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